청백리 맹사성, 시대를 초월한 청렴과 강직함의 표상. 조선 세종대왕 시대 한 인물이 청렴과 강직함의 상징으로 우뚝 섰으니 그가 바로 맹사성입니다. 이조 판서를 지낸 그는 권력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발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6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청백리의 귀감으로 회자되며 탐욕과 부패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맹사성의 일화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맹사성 선생의 청렴함은 그의 소박한 복장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세종 때 이조 판서라는 높은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장은 늘 허름하고 낡은 차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시내를 건너려 집신을 벗고 옷을 걷어 올리는데 한 젊은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제 옷이 젖으면 안 돼서 그러니 저를 업어다 건너에 내려주면 10전을 드리겠습니다. 맹사성은 아무 말 없이 젊은이를 업어다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는가? 젊은이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제 부친이 맹사성 이조 판서와 친구인데 저의 관직을 부탁하러 부친의 서타를 가지고 맹사성 어른을 뵈러 갑니다.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은 홀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맹사성이다. 자네가 관직에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부친에게 가서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서 관직에 보내라. 고 전하여라. 벗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지적하여 야단쳤던 맹사성의 강직함은 당시 사회에 큰 눌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몇 년을 자숙하며 겸손을 깨달은 후 말단 관직부터 시작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맹사성의 가르침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맹사성의 세 가지 중요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첫째,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박한 차림으로 다녔으며 이는 그가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칙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강직함입니다. 친구의 자식이라 해도 부정한 청탁을 이런지해 거절하고 따끔하게 훈계하는 모습에서 그의 흔들림 없는 원칙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재를 알아보는 희안과 교육자로서의 면모입니다. 단순히 꾸짖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젊은이가 진정으로 겸손을 배우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은 맹사성이 단순한 관료를 넘어선 진정한 스승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인 고불 맹사성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영장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 옆에는 부인 철원 최씨의 묘가 나란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흑기청이라는 검은 소의 무덤입니다. 이 소 무덤에 얽힌 이야기는 맹사성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간 자연 간의 깊은 교감을 보여줍니다. 맹사성은 황희 정승과 더불어 세종의 치세기를 열었던 조선 청백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고불이라는 그의 호는 등이 구부정하다 하여 스스로 지었다는 설과 불교식 제사를 지내며 아버지를 높여 부른 호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청도 아산시 신창면을 본관으로 하는 신창맹시이지만 그의 묘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 또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맹사성이 세상을 떠난 후 시신을 본가인 온양으로 옮길 때 상여가 잠시 쉬는 동안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명정이 지금의 산소 자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세종이 그곳이 길지이니 그곳에 장례를 치르라고 명하고 사폐지를 하사하여 맹사성의 묘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일대에 신창맹시 후손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영장산은 맹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맹사성에 대한 세종대왕의 깊은 신임과 존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검은 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느 봄날 맹사성은 온양 본각이 설화산에서 아이들이 주인 없는 검은 소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나무란 후 소를 데려와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서울과 온양을 오갔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교감했던 이 충직한 검은 소는 맹사성이 79세로 세상을 떠나자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울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맹사성이 내가 타던 소를 내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는 말도 있지만 신창맹시 대종친에는 그런 유언은 어떤 기록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충직하고 신기한 짐승의 죽음에 감동한 후손들은 맹사성의 묘 곁에 소를 묻고 흑기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후손들은 지금도 해마다 소 무덤을 벌초하고 술잔도 올린다고 하니 맹사성 묘와 흑기청이 얼마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맹사성의 인간적인 면모, 즉 약하고 버려진 생명에 대한 연민과 보살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본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맹사성은 대사헌과 좌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이고 아버지 동포 맹희도와 함께 삼강행실도에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효행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삶 자체가 청렴의 표본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승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루한 옷차림을 고집했고 그의 집은 비가 새었으며 먹거리는 관에서 주는 농미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검소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배어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인치면입니다. 한 번은 맹사성이 검은 소를 타고 하인도 없이 경기도 평택을 지날 때였습니다. 미리 맹정승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고을 수령이 길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다는 정승 대신 볼품없는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맹정승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고을 수령은 비켜서라 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야 그가 바로 맹정승이었음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던지 차고 있던 관인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관인을 연못에 빠뜨렸다고 하여 그 연못을 인치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맹사성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함부로 대했던 고을 수령의 실수를 통해 맹사성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이 아닌 내면의 청렴함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또한 그의 청렴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맹사성의 강직함은 왕 앞에서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태종실록 편찬에 얽힌 일화는 그의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맹사성은 우의정 때 태종실록 감수를 담당하는 감관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세종은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치적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관사였던 맹사성을 찾아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실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되겠는가? 맹사성은 일거에 거절하면서 임금을 부드럽게 꾸짖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실록을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치려 할 것이며 사관 또한 군왕이 볼 것을 의심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겠습니까? 이에 세종이 알겠다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맹사성이 역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왕의 권위 앞에서도 사관의 독립성과 실록의 진실성을 옹호하며 후대의 역사 기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간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근본과 미래를 내다보는 맹사성의 깊은 해안과 강직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록을 함부로 열람하면 후대 왕들이 선왕의 실록을 보고 고치려 할 것이고 사관들은 왕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사성의 경고는 역사의 기록이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맹사성은 문물을 겸비한 인물로 한국 문학사에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 문학 사상 최초의 연시조로 알려진 강호사시가를 남긴 인물입니다. 이 시조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즐거움을 사계절에 따라 노래한 것으로 맹사성의 소박하고 여유로운 내면,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은 곳에 외오 셰라 사갓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 있고 빈 배에 닿아 실어 시비에 닫아두니 어두운 밤에 눈 덮인 강천에 낚싯줄 그리워 풍월로 벗을 삼고 이 시조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기던 맹사성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청렴한 관료를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예술가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맹사성은 아버지 동포 맹희도와 함께 삼강행실도에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효행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서기 1434년 직제학 설순 등이 왕명을 받아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을 모아 편찬한 언행록이자 교훈서입니다. 맹사성이 이 책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그가 당시 사회에서 효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청렴함과 강직함이 단순히 공적인 영역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가족관계에서도 일관되게 발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맹사성의 삶은 그야말로 청렴과 강직함,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어우러진 표본이었습니다. 정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허름한 옷차림을 마다하지 않았고 빛에는 집에서 농미로 끼니를 때우는 검소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덕분에 그는 임금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고 약한 생명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맹사성의 일화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 지상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그의 청렴한 삶은 탐욕에 물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원칙과 정의가 흔들리고 타협이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그의 강직함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을 가르며 끊임없이 분열하는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그의 따뜻한 시선은 진정한 화합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맹사성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의 삶은 정직과 청렴이 가장 큰 재산이며 강직한 원칙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증명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맹사성의 지혜와 용기는 여전히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